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별빛 낭독 달빛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별빛 최미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빛 선희석입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과 가을에 이 방송을 함께 했었죠. 예, 그랬어요. 그 계절들을 지나 겨울과 봄을 건너오다 보니 어느덧 다시 여름의 문턱이네요. 계절의 반바퀴를 돌아 청취자분들과 다시 마주한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방송 며칠 전부터 괜히 설레고 기쁜 마음이 생겼는데 별빛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래요. 우리 방송이 익숙해졌는데도 오늘은 새로운 느낌이랄까? 특히 이번 방송은 2025년 첫 방송이라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와 같은 마음이셨군요. 네. 그럼 이제 2025년 첫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초대 손님을 소개하기 전에 발표해야 할 게 있는 거 아시죠? 네, 청취 소감 나눔 이벤트 발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세 분의 소감을 선정했는데요. 달빛님께서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박신혜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사회 출연자였던 목경환 님을 응원한다는 메시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녘 긴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예고 없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겉옷으로 비를 피하고 어떤 이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별도 이처럼 예고 없이 왔다가 슬픔으로 흠뻑 젖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별은 아픔으로 오래 머문 후에야 추억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 어느 가수의 콘서트를 찾아 부산행 기차를 탔던 시인 목경환님의 시간들. 시집 이제 퇴근합니다의 제목처럼 퇴근 후에 푸르른 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별빛처럼 빛나는 달빛처럼 따스한 감성여행 미디어 문학을 응원합니다. 와, 한편의 에세이 같은 소감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첫 번째 출연자였던 신진호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빛 낭독 달빛톡톡 팟캐스트 1회 출연자 신진호 시인입니다. 처음이라서 무척이나 어설프게 녹음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당시 어떻게 시를 쓰게 됐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은사님을 언급했더랬습니다. 조용한 학생이었던 제게 열정적으로 웅변을 가르쳐 입상시키고 학예 발표회 때마다 낭독 부분 담당으로 배정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목소리를 활용하는 낭송이나 낭독에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시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은사님께 녹음 파일을 보내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사부님과 함께 방송을 들었고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아드님, 며느님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글도 마음에 들고 두 MC분의 낭독과 진행, 그리고 제 낭독도 듣기 좋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제주도에 가셨다며 또 한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한 달 살기 중인 2명의 제자 초청으로 며칠 머무는 중이며 저녁 식사 후 차 마시면서 다 같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또 감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처럼 밝게 들뜨신 선생님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은사님께도 이렇게 큰 행복의 순간들을 선사해 주신 별빛 낭독, 달빛톡톡 팟캐스트 PD님과 함께 방송해 주신 두 MC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별빛 낭독 달빛 톡톡 팟캐스트의 열렬한 청취자로 함께하고자 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입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기뻐하신 은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한 편의 방송이 누군가의 기억을 불러내고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준다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방송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미성 님이 보내신 소감입니다. 벌써 여름 한낮의 열기가 느껴지네요. 시간은 참 한결같은데 변하는 것은 우리 삶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별빛 낭독 달빛 톡톡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여름밤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시원하기도 하고 한겨울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미소 짓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예전 젊은 시절 듣던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는 기분이 들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5회 이마자 작가님 편에서 인생의 맛을 이야기할 때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고 멋지게 사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한 사람의 청취자로서 별빛 낭독 달빛 톡톡 라디오 방송을 응원하겠습니다. 25년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모두 마음이 포근해지는 메시지인데요. 방송을 통해 오래전 은사님과 다시 연락한 사연도 너무 감동적이고 한편의 방송에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또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저희도 꾸준히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소감을 보내주신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신혜, 신진호, 조미성님 세 분께는 보내주신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는 글들을 접하니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방송을 위해 별빛님이 초대 손님을 소개시켜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요.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 오신 수필가이십니다. 이 자리에 수필가 최찬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작가님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별빛님이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모신 작가님은 군산에서 태어나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40년간 국어교사로 청소년 글쓰기와 상담에 헌신해 오시다 중등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1986년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하신 후 주로 교육 수필을 쓰셨고요. 꿈을 위한 서곡, 사람의 발견 등 수필집 5권을 펴내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발견에서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22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과 철학을 깊이 있게 기록하셨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종자와 시인박물관 운영위원장과 우리문학기림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군포문인협회와 수원문인협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악력을 보다 보니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EBS, KBS, MBC, 백분토론 등 공영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셨네요.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선뜻 초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거의 연예인 수준이시네요. 저희도 꽤 인기 있는 방송인데 혹시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주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달빛님이 저희도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하니까 왠지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한다는 이야기를 칭찬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천석 작가님의 수필 중 하나를 위해 9개를 버릴 용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가님의 수필 하나를 위해 9개를 버릴 용기라는 수필 중 일부를 우리 달빛님의 목소리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프랑스 생장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800km의 순례길을 자전거로 달려보았다.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은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도 있고 지방도로도 있다. 또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도보길도 있다. 순례자의 길은 주로 비포장길인데 오르막과 내리막, 산길과 들길, 숲길과 마을길 등 여러 형태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나는 자전거로 가야 했기에 주로 포장된 지방도로를 달렸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포장의 순례길로 들어가 걷는 이들을 추월하며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걸어가는 게 정석이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고 전기 자전거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길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각자의 목적과 여건, 취향과 관심이 다르고 길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 다른 길과 비교해서 걷기 쉬운 길, 경치 좋은 길만 선택하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고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을 텐데요. 사실 모든 길을 다 같은 방법으로 가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갖고 싶은 게 많을 때도 있는데요. 역시나 다 가질 수도 없고요. 이런 경우엔 늘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버려야 하는지 너무 고민되는데 참 어렵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조건 중 하나는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중요한 요소인 듯 합니다. 아, 그래요. 참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주변 정리부터 하고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려다 보니 저같이 글을 써야 할 사람이 주변 일에 하느라고 제일 나중에 글을 쓰려다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네. 작가님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요. 그 여행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수필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예,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분이요.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의수 소설가하고요. 섬진강에서 시를 쓰는 김용택 시인입니다. 네. 소설가 이의수 이분이 상당히 그 기이한 행동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의수 소설가를 찾아갔던 그날 마침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이의수 씨가 노래를 6곡을 이어서 부르는데요. 아주 노래를 잘 불러요. 그 연습을 저 혼자 앉혀놓고 저 앞에서 6곡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노래를 잘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용택 섬진강 시인, 이 시인도 가다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김용택 시인이 그 자기 마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자기 마을 앞에 있는 개울, 이 섬진강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거기를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까 생각해보니까 사랑하는 만큼 아름답게 보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자전거 전국 일주를 마치시고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3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고 싶었던 곳들이 오지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학동,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이 학교가 멀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다는 곳이에요.
그만큼 오지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오지가 아니에요. 도시화 됐어요. 포장, 길도 잘 나 있고요. 건물들도 잘 지어놨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오지라고 하는 것들이 관광 명소로 바뀌었구나. 네. 이걸 알게 되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전 국민이 굉장히 유식해졌어요. 물론 학력도 고졸 이상이 예, 다 되다시피 그렇죠. 했고, 제가 가서 서울말씨를 딱 쓰면 자기들끼리는 사투리를 쓰다가도 네. 서울말로 바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용어를 쓰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고 유식해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 아름답다고 여겨질 만한 자연 환경, 뭐 개울이 흐른다든지 바다가 보인다든지 숲이 잘 조성돼 이런 것은요 별장처럼 잘 지은 집들이 전국 어디에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네. 작가님, 유럽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여행 다니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명소가 있을까요? 예, 많이 있어요. 유럽 관광 자원이 개발이 돼가지고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스위스의 뭐 융프라우, 또 노르웨이의 트롤퉁가, 또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썰렁하다는 명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온 사람이 네. 센강 한강만 못해. 볼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 센강 옆으로 그 마로니, 그 다음에 프라타나스 이런 가로수가요 아주 예쁘게 길러져 있고요. 또 물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 한강은 한참 내려가서 저 밑에 강물이 흘러가지만 이 센강은 바로 옆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만 옮기면 발을 옮기면 손을 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수위 일정한 물의 위치가 수위가 조절이 돼서 배가 다니기 좋아요. 네. 그래서 유람선이 발달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3대 썰렁하다고 하는 것이 그 독일의 로렐라의 언덕, 그리고 덴마크의 인어공주상,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오줌 싸개 소년상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썰렁하다고 하는데 저는 볼만한 게 있었어요. 그 로렐라의 언덕에서 보면 아주 언덕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벽으로 바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무서움증도 있지만 거기를 흘러가는 그 라인강이 곡선으로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나오고 또 그 인어공주상도 규모는 작지만 자꾸 사람들이 큰 것을 좋은 뭐 작품이라든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크기는 작지만 그 앉아 있는 모습, 허리를 휘어서 지느러미를 늘어뜨리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오줌 싸기 영상도 작아서 그렇지만 오줌 싸는 장면 그러한 모양이 상당히 코믹해서 그 웃음이 나는 그래서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찰력 있게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네. 그 가치를 알게 되지 네. 그냥 규모로만 보면 실망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작가님, 그럼 작가님 저서 중에 사람의 발견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출간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전국 자전거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관광 명소에 가서 관광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 유명한 장소 또 유명한 인물 이런 분을 탐방해서 취재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보니까 여행 수필도 많이 쓰셨고요. 그 여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가님 수필 중에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화베이 평원을 다녀오신 후에 쓰신 것 같아요.
제목이 끝모를 지평선 화베이 평원이네요. 기억하시죠? 예, 그럼요. 정말 끝이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지평선이 사방으로 펼쳐지는데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이동했는데도 지평선이에요. 와. 저는 이 수필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강물은 직진이 거의 없고 S라인이다. 산을 돌아 흐르거나 들을 지나거나 약간의 높낮이가 있는 지형이면 여지없이 강물이 허리를 구부리고 낮은 곳을 따라서 흐른다.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유연해야 막힘이 없는 것인가. 유유히 흘러가자면 구부러질 수 있어야 하나 보다. 저도 이 작품을 읽어보았는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강의 흐름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인생도 곡선으로 흘러야 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네. 강물이 반듯하게 흐르지 않듯이 사람의 삶도 유연하게 휘어질 수 있어야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네. 곡선 같은 삶,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이면서도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여행 수필 중 저는 이 작품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목이 나를 유혹하는 냄새인데요. 우리 별빛님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나를 유혹하는 냄새. 혹시 향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향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작품에 대해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 일상 속에서 많은 냄새를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담임을 했던 때 학생 하나가 글을 써왔는데 외할머니가 사는 시골에 가면 쇠똥 냄새가 참 좋다고 써왔어요. 정말 그럴까 해서 학생에게 다시 물어봤죠. 어떤 냄새가 나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 말로는 쇠똥 냄새가 빵처럼 구수한 냄새로 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작가님께 그러면 기분 좋은 냄새는 무엇일까요? 또는 기억에 남는 냄새는 무엇인가요? 예, 우선 커피 향입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 향기가 좋아서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 냄새도 그 미각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싶은데요. 그 외에도 그 송이버섯 냄새에 깜짝 놀란 때가 있어요. 괴산에 어느 산을 지나가는데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한 20m, 10m 이렇게 떨어진 곳에 두 사람이 자동차 옆에 서 있는데 거기 가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어디선가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송이버섯을 샀다는 거예요. 예. 그런 냄새, 또 산더덕 냄새 이런 것도 참 냄새가 좋죠. 네. 그다음에 또 젊은 여성들의 화장한 냄새 이런 것도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네. 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 어떤 냄새 하나가 코끝을 스쳐가면 잊고 지냈던 어떤 장면이나 감정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냄새라는 게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 같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를 유혹하는 냄새 하나쯤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향기에는 어떤 추억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수필을 통해 삶의 방향, 소중한 기억, 그리고 감각의 아름다움을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준비해 오신 작품이 있으시면 청취자분들에게 낭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쓴 글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단락 3개를 뽑아왔습니다. 그걸 발췌한 걸 읽어도 될까요? 네. 절정의 아름다움에 필요한 조화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산과 바다가 있고
수많은 꽃과 나무, 새와 물고기도 있어 삼라만상이라 한다. 이 많은 것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절정의 아름다움을 발하게 된다. 아무리 광채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감동적인 빛을 내기 어렵다. 반지나 목걸이로 가공되었을 때 보석의 가치가 빛난다. 요즘 공원과 산하에 단풍이 들어 온 산이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그 빛을 잃는다. 절정의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도 문화와 예술도 그렇다. 다음은 행복 발견의 눈, 감성 한 단락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고통 없는 행복은 없다고 말했다. 고통의 크기만큼 행복도 크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내리막이 즐거운 것은 오르막이 있기 때문이고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은 사막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누리는 자의 것이며 기쁨을 누리려면 발달된 감성이 있어야 한다. 발달된 감성이 있어야 아름다움과 감동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행복을 깨닫도록 했을까? 아닐 것이다. 행복한 처지가 아니더라도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움, 고마움,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아는 발달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역시 같은 글에서요. 필자가 근무하던 중학교의 축제 때 무대에서 음악과 노래가 나오자 어느 여학생은 즐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줄곧 박수를 쳤다. 경쾌한 소리가 나오자 어느 남학생은 무대 옆으로 나와서 온몸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나는 그 두 학생을 불러 너희는 인생을 매우 즐겁게 살겠다. 어쩌면 그렇게 즐길 줄 아니? 너희는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감성을 타고났나 보다 하고 칭찬한 후 선물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렇다.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 없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몸을 흔들며 즐기는 사람도 있다. 누가 더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사는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감성이 발달된 사람일 거다. 이상입니다. 아, 네. 작가님의 수필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작가님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신만의 감성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별빛 채밀한 달빛 선희석이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